김미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세종 일형당뇨병 한우학생 학부모 대표 박근용님 오셨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학생안전과 박점순 과장님 오셨습니다. 세종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장희지 과장님 오셨습니다. 나성초등학교 보건교사 김수진 선생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현옥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시벨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소금은 오시는 대로 다시 소개하겠고요. 예, 이어서 교육안전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소희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여기 계시는 박근영 누가 아버님 덕분에 이런 장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할 수도 있어요. 저 그전에는 이런 장르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아버님을 뵙고 이번에 태연의 일가족의 슬픈 일도 있고 해서 더 많이 깊숙하게 좀 알게 됐는데요. 알면 알수록 생각이 들었던 거는 조금만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만 더 지원을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만 관심 가진다고 해서 제 삶이 완전히 유택해지면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 일형장애 친구들은 조금만 더 관심 가지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자리가 좀 더 일찍 마련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일형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더 많이 높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아이들이 더 유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의회도 같이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김유미 교수님을 비롯해서 6분으로부터 발표와 자유롭게 환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유미 교수님으로부터 일형 당뇨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일형 당뇨병에 대해서 저희 사고 차원에서도 많은 이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앞서 이제 발생되었던 것인데 신랑 지역의 아이들을 이렇게 나섰을 때 저희 병원 아니면 아닌가 해서 많이 걱정이 앞섰었고 한달 내내 찾아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한 차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본 당뇨병에 대해서 알릴 수 있고 또 이것을 계기로 지금도 많이 기다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음번에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형 당뇨병 선천감염 환자에 대해서의 혈당 관리 건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실제 당뇨병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세계적으로 흔한 질환 당뇨병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뇨병 안에서도 분류가 나뉘어져 있게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일형 당뇨병에 대한 내용이고요. 실제 일형 당뇨병 진단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치료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가족이나 어떤 자녀나 이런 부모가 없다면은 사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볼 기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는 어떻게 보면 처음 진단받고 처음 교육을 받는다는 혼자 보호자라는 생각으로 시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슐린의 분비가 적게 되거나 작용이 잘 되지 않아서 세포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과 같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이런 음식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서 식단과 식품의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만성도가 질환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저희가 음식을 먹고 났었을 때 이 당이 세포라고 하고 밖에 복도가 이제 혈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음식이 이제 혈관 통해 배달이 오죠. 그럼 이 문을 누군가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이제 그 음식을 먹겠죠. 근데 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 열쇠 역할을 인슐린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아예 열쇠가 모자라서 문이 안 열리거나 또는 열쇠와 문짝이 잘 맞지 않게 됐을 때에도 문을 열리지 않아서 이 세포 안에 저희들은 쫄쫄 굴게 되고 바깥의 복도에는 음식물이 빨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제 고혈당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정상적으로는 저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마스 호르몬이 너무나도 열심히 일해주기 덕분에 정상 혈당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식후혈당은 140미만, 공복혈당은 100미만이 유지가
않으면 저희가 당뇨병으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은 이제 당뇨 전 단계, 중동 내장염 장애로 또는 내장염 장애로 평가하게 됩니다. 분류에 앞서서는 저희가 이제 1형과 2형으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소아당뇨병이라고 하는 이름이 명명되게 된 데에는 발병 시기가 1형 당뇨병의 대부분은 소아 초소년 시기 연령에 발병을 하기 때문에 소아당뇨병이라는 말을 한 것이지만 성인 시기에도 사실은 발병을 할 수 있고 어느 연령에나 발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형은 말 그대로 인슐린 의존성이어서 인슐린이 췌장의 최고세포에서의 대사세포가 파괴가 돼서 열쇠의 분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이 없는데 우리가 아무리 먹는 약을 먹어봤자 인슐린 갖고 있는 것을 갖다가 분장을 아무리 붙여도 소용이 없는 거죠. 인슐린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단계도 왜 분장이 파괴됐느냐에 대한 기전이 또 나눠지게 됩니다.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들, 우리가 뭐 갑상선 질환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1형 당뇨병도 이런 자가면역 질환 대표적인 질환으로 이제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가면역 기전에서 내 몸을 내가 공격하게 됨에 따라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분장이 파괴가 되는 것이 원인입니다. 1A는 이제 자가면역 세포 항체가 나오게 되는 경우고 어떤 분석을 했는데 표시자가 검출되지 않는 흑발성의 경우도 포함되게 됩니다. 2형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이제 인슐린은 나오지만 인슐린의 반응이 세포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제 비만이라든가 또는 가족력이라든가 이제 나이가 드는 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2형 당뇨병에서는 사실 소아청소년 시에 발병된 2형 당뇨병은 개선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1형 당뇨병은 이미 굉장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인슐린 열쇠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아주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는 상태가 1형이고 2형 당뇨병은 열쇠는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분작이 잘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